눈을 감아도 선명합니다. 그 새벽, 안개 사이로 서서히 드러나던 기괴한 풍경이 말입니다. 수백 명의 남자가 자로 잰 듯 완벽한 줄을 맞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엄폐물 하나 없는 텅 빈 벌판을 향해서 둥둥둥 둥둥둥 규칙적인 북소리가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건 행진곡이 아니라 거대한 장례식의 서곡 같았죠. 탕! 날카로운 파이론과 함께 제 바로 옆에 서 있던 사내의 어깨가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자의 빈자리, 뒷줄에 있던 병사가 기계적으로 앞으로 한 발짝 나와 그 자리를 채울 뿐이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광기. 18세기의 천재라 불리던 장군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이 참혹한 짓을 전술이라 불렀을까요? 당시 주력 무기였던 머스킷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저 무겁고 다루기 힘든 쓰레기였죠. 강선이 없는 미끈한 파이프 안에서 총알은 제멋대로 회전하며 날아갔습니다. 50m 밖의 적은 조준하는 게 불가능했죠. 잠자는 더 끔찍했습니다. 화약 조미를 이빨로 물어뜯고 총구에 붓고 꼬질대로 쑤셔 넣는 그 모든 과정 말입니다. 1분에 겨우 3발. 그나마도 맞지 않는 총을 들고 적 앞에서 하나씩 쏘는 건 자살 행위였습니다. 결국 지휘관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수백 명이 동시에 쏴서 거대한 샷건처럼 만드는 방법을. 그들은 용감했던 게 아닙니다.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인간은 그저 움직이는 부품일 뿐이었으니까요. 바위 뒤에 몸을 숨기면 살 수 있지 않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그 달콤한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대열을 이탈해 흩어지는 순간 땅을 울리는 묵직한 진동이 찾아옵니다. 전장의 포식자, 500kg에 달하는 거대한 야수가 시속 40km로 쇄도해 옵니다. 번뜩이는 칼날이 허공을 가르고 홀로 남은 보병의 목숨은 단숨에 수확당하고 맙니다. 흩어진 인간은 기병대에게 그저 손쉬운 사냥감이여 핏빛 만찬에 불과했습니다. 이 괴물들을 막아낸 유일한 방법은 다시 뭉치는 것뿐입니다. 수백 명의 사내가 거대한 네모 형태의 진영을 짜기 시작하죠. 절박한 손놀림으로 총구 끝에 차가운 찌르개, 즉 총범을 단단히 고정합니다. 밖을 향해 빈틈없이 창날을 세운 모습은 마치 거대한 고슴도치와도 같았습니다. 아무리 훈련받은 짐승이라도 본능적인 공포는 억누를 수 없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뾰족한 창밖을 향해 스스로 몸을 던지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제 발로 서서 뭉쳐있는 것. 그것은 쏟아지는 총알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참히 짓밟히고 썰려 나가는 끔찍한 죽음보다 차라리 선체로 총탄을 맞이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전장 한가운데서 빨갛고 파란 저토록 눈에 띄는 화려한 군복을 입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스로 관역판을 자초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양측이 쏘아대는 흑색 화약에 있었습니다. 일제 사격이 두세 번 오가면 세상은 눈먼 자들의 도시로 돌변합니다. 한 치 앞도 구별할 수 없는 짙은 하얀 안개구덩이, 숨조차 쉬기 힘든 지옥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지휘관은 어떻게든 우리 부대가 어디 있는지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칠흑 같은 연기 속에서 피아를 식별하기 위해 고안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저 형광색에 가까운 원색의 복장이었던 것이죠. 시야가 완벽히 차단된 전장에서는 지휘관의 목소리조차 대포의 괴놈에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전장의 한복판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작은 소년들이 서 있어야 했습니다. 북을 치는 소년들, 그 섬뜩하고도 기계적인 박자가 이 섬 잃은 병사들의 발걸음을 지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북소리에 맞춰 걷고 일제히 총을 쏘고 다시 멈춰 섰습니다. 만약 귓가를 때리던 그 생명줄 같은 북소리가 어느 순간 툭 끊기며 멈춘다면 그것은 내 옆에 부대가 전멸했거나 통제불능의 참혹한 패배를 맞이했다는 차가운 사망 선고였습니다. 눈앞에서 육중한 대포알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람들을 향해 뒹굴어 옵니다. 본능은 끊임없이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라 속삭이지만 그들의 발은 진흙탕 속에 쇠사슬로 묶인 듯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적군의 총탄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존재가 바로 그들의 등 뒤에 버티고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열을 단 한 뼘이라도 이탈하는 순간 쏟아질 집결 처형, 혹은 살점이 떨어져 나다는 수백 대의 채찍질. 지휘관들은 전투 직전 독한 술을 먹여 이성의 끈에 끊어놓았고 서슬퍼런 규율로 그들을 죽음의 진영 속에 영원히 가두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전장의 규칙은 송두리째 뒤바뀌고 말았죠. 그 잔혹한 변화의 중심에는
총열 내부에 정교하게 파인 나선형의 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라이플이라 부르게 됩니다. 이제 총알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살갗을 꿰뚫을 목적지를 향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궤적을 그리며 날아와 꽂혔으니까요. 하지만 무능한 지휘관들의 머릿속은 여전히 낡은 과거의 영광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병사들을 일렬로 세웠습니다. 명중률이 극대화된 총과 앞으로 표적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었죠. 거대한 전장은 순식간에 살점이 튀고 뼈가 부서지는 거대한 고기 분쇄기로 변모했습니다. 무기를 깎아내는 기술은 진화했지만 사람을 부리는 전술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참혹한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전열보병을 향해 바보 같은 죽음의 행진이었다며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십시오. 닿지 않는 총알, 짓밟고 들어오는 기병대의 말발굽, 목소리조차 삼켜버리는 먹먹한 연기 속을 말입니다. 그 숨막히는 악조건 속에서 나약한 인간이 살을 맞대고 짜낸 가장 뼈아프고도 합리적인 생존 공식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심히 딛고 선 이 평온한 시대, 그 매끈한 바다 아래에는 잊혀진 자들의 피가 고요히 흐르고 있습니다. 빗발치는 죽음 앞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채워야만 했던 그 수많은 이름 모를 병사들의 차가운 땀방울 말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십시오. 닿지 않는 총알, 짓밟고 들어오는 기병대의 말발굽, 목소리조차 삼켜버리는 먹먹한 연기 속을 말입니다. 그 숨막히는 악조건 속에서 나약한 인간이 살을 맞대고 짜낸 가장 뼈아프고도 합리적인 생존 공식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심히 딛고 선 이 평온한 시대, 그 매끈한 바닥 아래에는 잊혀진 자들의 피가 고요히 흐르고 있습니다. 빗발치는 죽음 앞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채워야만 했던 그 수많은 이름 모를 병사들의 차가운 땀방울 말입니다.